러시아가 꽁꽁 얼어붙어 상업용 선박항해가 사실상 어려웠던 북극해 바닷길을 겨울철인 1월에 처음으로 뚫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항해에 성공한 선박은 한국 조선사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쉐빙 LNG선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19일 자국의 국영선사인 소브콤플로트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액화 천연가스 공장이 있는 시베리아 야말반도의 사베타항에서 소브콤플로트의 쉐빙 LNG선인 크리스토프 드마르주리오가 LNG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이 선박은 항로를 따라 이동해 지난 16일 러시아 극동 데즈네프 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브콤플로트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LNG 선박의 항해는 10일, 20일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의 선박은 2474일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베리아와 북해 연안 지역에 위치한 야말반도는 네네츠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묻힌 천연가스가 약 35억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30%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인근 카라헤이 해저유전 추정 매장도 25억 톤에 달합니다. 이 지역의 가스와 유전은 전 세계 매장량의 22%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푸틴 대통령은 이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갖고 2008년부터 야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자원이 있는 러시아도 지리적 위치상 운반이 어려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야말 프로젝트의 핵심은 운송이었습니다. 북극 항로는 1년에 2-3개월을 제외하고는 항상 얼어 있어 이 항로를 다니기 위해서는 쉐빙선이 필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한국 조선업계에 쉐빙 LNG선 15척을 몽땅 발주했습니다. 배값은 한 척당 3.2억 달러, 약 3,600억 원으로 총액이 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일반 LNG선이 한 척당 약 1.8억 달러, 약 2천억 원이기에 이는 거의 1.8배에 달하는 성과였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은 2014년 15척 수주를 받고 2019년 말까지 6년에 걸쳐 15척의 쉐빙선을 모두 성공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배는 쉐빙선으로는 최고 등급인 아크7 등급으로 2m의 두께의 얼음을 깨면서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동시베리아 일부 해역의 두꺼운 얼음으로 북극해를 통한 선박 운항은 여름철을 낀 7월에서 11월까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마저도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강력한 힘을 가진 원자력 쉐빙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크리스토프 드마르주리는 단독으로 겨울철 북극해 바닷길을 통한 운항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인 1월에 LNG 가스 운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브콤플로트는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 선박은 북극해 바닷길을 통한 동쪽으로의 항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17만 3,600세제곱미터 LNG를 운송할 수 있는 이 선박은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7급의 세계 최초 쉐빙 LNG선으로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해 2017년 소브콤플로트에 인도한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쉐빙선 아크7 등급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도 대형 LNG선 15척을 수년 내에 문제없이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도 우리나라 조선 3사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력 조사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수주의 70% 이상을 한국이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자국 선사들에 의한 전략적 수주를 제외한다면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물량을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 경험, 설비, 인력 등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LNG 쉐빙선에 만족한 푸틴 대통령은 2차 야말 프로젝트에도 한국에 15척 발주를 원했지만 러시아 자국 생산을 조건으로 내세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지닌 대우조선해양은 실사한 결과 설비, 인력, 기술 등 현지에서의 생산이 어렵다고 판단해 수주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야말 프로젝트의 지분 구조는 노바텍이 50.1%, 프랑스의 토탈이 20%, 중국의 CNPC 20%, 실크로드 기금 9.9%로 정해졌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읽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은 지분을 확보한 만큼 LNG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중국은 2019년 11월 자국 내 1위 업체인 CSSC와 2위 업체인 CSIC를 합쳐 세계 최대 조선사인 CSG를 탄생시켰습니다. 몸집은 크게 불렸지만 기술과 인력 면에서 야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이를 인지한 푸틴 대통령은 또다시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고 삼성중공업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러시아 매체 뉴스프론트는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회사 노바텍이 2차 야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선박 열척을 발주할 권한을 요청했다고 지난해 1월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지베제다 조선소가 건조 중인 쉐빙 LNG 운반선은 총 15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열척 추가 발주 요청을 승인하면 야말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LNG 운반선 수는 25척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선박 열척은 총 30억 달러, 약 3조 4,7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조선소 즈베지다는 삼성중공업의 쉐빙 LNG 운반선 기술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매체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쉐빙 LNG 운반선 기술은 현재 삼성중공업이 가장 첨단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베제다 조선소는 지난해 9월 삼성중공업과 쉐빙 LNG 운반선 설계 기술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조선소 기술력으로는 쉐빙 LNG 운반선 건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중공업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조선사 기술력을 이전받아 LNG 운반선을 효율적으로 건조하면 이 선박을 이용해 운송 비용이 절감되고 LNG전을 오랜 기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앞으로도 한국 조선사와 꾸준히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주인 러시아의 민간 가스회사 노바텍은 또 다른 LNG 쉐빙 운반선인 니콜라이 예브게노프도 쉐빙선 없이 독자적으로 북극 항로를 따라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바텍은 두 척의 운반선이 14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고르 톤코비도프 소브콤포르트 대표는 수에즈 운하를 활용한 항로보다 북극 항로가 이동거리를 줄여 매우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도 많이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몰아닥친 한파로 LNG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비탈리 사벨리예프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이번 경험이 러시아의 해외 LNG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으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에 큰 획을 그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남방 정책에 이어 북극 항로 개척은 한국에도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에 끼어든 기술력 없는 중국만 낙동강 오리알이 된 모양새입니다. 이상 쉔TV였습니다.